자, 오후 내용 시작할게요. 자, 오후는 이제 다항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단원이 이제 2단원으로 넘어왔고요. 나머지 회귀 쪽은 예제 파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자, 폴리노미얼 레그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선형회귀가 1차 방정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피처들, 독립변수와 레이블, 종속변수가 2차 함수 이상의 관계를 가지는 거고요. 주로 곡선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단순히 독립변수를 제곱한 파생변수를 추가하고요. 그걸 가지고 그냥 다중선형에게 적용하시면 돼요. 독립변수를 제곱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이거를 2차식으로 표현하면 곡선을 통해서 좀 더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위해서 일단 데이터 가져왔고요. 패키지 가져왔고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맨 처음에 이제 선형회귀 했을 때 봤었던 자동차 속도랑 제동거리 데이터입니다. 자, 이걸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을 통해서 일단 데이터 분포를 시각화해 볼게요. 산점도 그래프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를 나열했을 때 이 분포를 과연 직선으로 보는 게 타당하냐 아니면 이렇게 가는 곡선으로 보는 게 타당하냐라는 거죠. 자,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를 시각화했을 때 선형보다는 곡선에 가까운 배치를 보인다. 이렇게 해보자고요. 일단은 우리가 했었던 선형회귀, 다중 선형회귀는 변수가 여러 개인 1차 방정식이고요. 다항회귀는 2차 방정식 이상인 거예요. 자, 먼저 이제 1차 방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단순 선형회귀겠죠, 여기는. 비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데이터를 일단 분할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데이터가 워낙 적어서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잠깐만요. 인포를 다시 한번 봅시다. 전체 데이터 수가 50개밖에 안 돼서 설명력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좀 더 높은 설명력을 얻기 위해 데이터를 분할하지 않고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제 스코어를 얻도록 할 거예요. 자, 마이 리니어 레그레이션 걸면서 오리진 걸고요. 여기에 이제 오리진에
스피드, 그리고 오리진에 dist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use 플롯은 fails로 걸겠습니다. 단순 선형외계를 걸어보질 않아서 갖고 여기서 에러 나네요. 이게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단순 선형외계를 지금 전혀 고려를 안 한 함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를 전혀 고려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는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리포트는 아마 VIF 값 구하는 데 에러 날 거예요. 리포트는 fails로 해서 그냥 설명력만 출력하고 말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1차식을 얻어냈을 때 이제 결정계수가 65가 나왔어요. 0.65가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2차식으로 바꿨을 때 설명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항위기를 하려면요, 일단은 진짜 제곱된 파생 변수를 추가해야 돼요. 독립 변수에 대한 2차항을 추가해야 돼요. 직접 추가하는 경우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df는 오리진.copy 하나 복사해 놓고요. 그럼 df 출력하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df의 스피드 2는 진짜로 제곱해서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피드 제곱이 들어갔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냥 선형외계를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는 df에서 스피드와 스피드 2가 될 거고요. y는 제동거리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다시 선형외계 돌립니다. 그러니까 단순 선형외계 그냥 돌리는 거예요. x, y를 걸면 되겠죠. 변수가 한 개밖에 없어서 그런지 찔끔 오르네. 개미 눈곱만큼 오르네. 오르긴 올라요.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시각화를 좀 해볼게요. 네, fit이라고 객체를 리턴을 받고요. 얘는 리포트 true로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제 요인이 하나가 늘었으니까. 스케일링 같은 거는 일단 다 무시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스케일링을 해볼까? 근데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굳이 해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자, 그 2차식에 대한 결과를 시각화를 해보자고요.
다중선형에게 적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시각화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모듈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 그릴 거예요. 그래프 초기화 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래프 관련 라이브러리 참조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여기서 sb.scatterplot이라고 하면서 속도와 거리. 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걸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DPI는 100. 만약에 이거를 레그 플롯으로 걸면 직선에 대한 추세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거는 과연 이 직선이 맞느냐 아니면 곡선이 맞느냐를 보자는 거죠. 아까 했었던 이 단순 선형액이 요거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fit 객체를 리턴 받고요. 그럼 우리가 이 모듈 안에서 어떤 부분을 넣어놨냐면은 리포트 말고 여기서 지금 모듈 안에서 레그레이션 픽 객체를 이제 리턴하고 리절트 결과 출력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표값들을 이 픽 객체에 때려 박아 놨다고요. 그러니까 예측값하고 잔차가 같이 지금 들어있어요. 회귀 모형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와 예측치를 시각화를 할 건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X민하고 Xmax를 구할게요. 그럼 그래프에 요 X축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나오겠죠. 자, 이거를 출력해보면 아마 소수점까지 나올 거예요. 이거를 출력해보면은 소수점까지 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지금 원하는 게 아니니까 라운드를 걸자고요. 그냥 무조건 라운드를 걸게요. 무조건 올릴게요. 플러스 0.5 점 라운드. 여기도 플러스 0.5 점 라운드. 근데 여기 0.5를 빼야 될 수도 있네. 그냥 단순히 반올림 합시다. 완전히 일치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럼 그 직선이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 3부터 26까지라는 그 쭉 나오잖아요. 이거를
1씩 증가하는 범위로 만들 거예요. x레인지는 np.arrange xmin.round부터 xmax.round까지. 자, numpy 임포트 필요합니다. 자, 지금 뭘 한 거냐면은 일단 산점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 그냥 일씩 증가하는 좌표값을 얻은 거예요. 일씩 증가하는 좌표값을. 그래서 프린트 x레인지라고 출력을 해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1 간격으로 다 점을 찍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학습 모델 객체에 여기서 만든 이 fit 객체의 predict 메서드는 임의의 값을, 이 학습 모델이 예를 들면은 이런 방정식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학습 모델이. 여기에다가 내가 1년의 리스트를 주면은 10, 20, 30이라고 주면은 얘네를 각각 이 스피드에다 대입해갖고 결과값을 뽑아주는 거예요. 이게 프리딕트 메서드의 역할이야. 그래서 예측차. 임의의 X값에 대한 Y값을 뽑아내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드는 한 다음에 여기다가 1, 2, 3이라고 주면 프린트 프리드. 얘를 먼저 실행해야 되는구나. 자, 요거 좀 확인합시다. 리턴이 제대로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fit.predict가 임의의 x값에 대한 x값 집합에 대한 y값의 집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x레인지라고 지금 이렇게 값을 만들었잖아요. 얘를 아까처럼 차수를 만들어줘야죠. 이 3, 4, 5, 6, 7, 8이 각각 1차 배열이 돼야 돼요. 그래서 리쉐이프 행의 개수는 몇 개가 되건 상관없지만 열수는 무조건 한 개로 맞춰라. 그러면 2차 배열 떨어지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fit.predict한테 이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x가 3일 때의 y값, 4일 때의 y값, 5일 때의 y값, 6일 때의 y값을 쪼르륵 얻을 수 있게 돼요. 프린트 y프리드를 걸면은 결과값이 쪼르륵 나오는 거죠. 이게 y좌표인 거야. 이 x레인지가 x좌표고 이걸로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요. 이렇게 x에 x레인지 걸고 y에 y프리드 걸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단순 선형의기를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이 직선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이거 단순 선형의기 같다 한 거예요, 지금. 그럼 같은 거를 여기서 다중선형의기에 걸었을 때 자, 근데 다중선형의기는 x값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잖아요. 스피드와 스피드 제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는 값이 좀 더 센 거지. 일단 그냥 한번 돌려볼까? 차수가 2차기 때문에 x가 지금 하나만 갖고 있어서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 x에 대한 제곱값을 또 넣어줘야 되고요. 그럼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줘야 돼요. 자, 데이터 프레임도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XDF를 출력을 해보면은 3일 때 9, 4일 때 16 이렇게 2차식에 맞는 변수들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얘를 이 XDF를 여기다 걸어주면 예측값이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직선 방정식을 다시 그려주면은 어때요? 직선보다 이게 훨씬 나은 거죠. 곡선이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이 예측값 구한 거 일부러 지금 직접 다 계산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하드하게 코딩 안 해요. 2차식 만든 거 여기서도 파생 변수 추가하는 거 지금 일부러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드하게 안 해요. 지금 이렇게 일일이 다 제곱해서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저께 썼던 다이아몬드 가격 하려고 그러면 코딩하다가 손 빠져요. 실제로는 다항식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항식을 본다. 근데 이거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설명력이 진짜 개미는 꽃만큼 늘어나네. 그래도 늘어나긴 늘어난 거예요. 이거 올리기도 사실은 되게 힘든 거야. 직선보다 훨씬 낫죠? 잘 따라가는 것 같죠? 자, 코드 다 올라갔고요. 가볍게 일단 요거부터 하나 정리하시고 여기 리드미 파일은 아무 내용 없어요. 지우면 돼요. 네. 2시 반쯤에 다음 내용 봅시다. 자, 조금 전에는 이제 다중 회기식을 만들기 위해서 2차 항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제곱을 해서 걸어줬어요. 그렇죠? 근데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요. 자, 패키지부터 가져올게요. 자, 조금 전에 사용한 패키지 그대로 가져왔고요. 자, 데이터 가져올 건데 우리 여러 번 사용했었던 그 농어의 무게 예측, 농어의 크기와 무게 데이터 이거를 가져와 볼게요. 자, 데이터 주소 이름은 PC였어요.
한점도 행렬을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그러면 이 무게에 대해서 다른 변수들이 이렇게 꼬불탕하게 들어있잖아요. 직선이 아니라. 그럼 이거는 선형보다는 이제 다항이 훨씬 어울리는 데이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전처리 과정에서 2차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2차항을 만들 건데 지금 독립변수가 길이, 높이, 두께예요. 그래서 A, B, C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C 플러스 C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플러스 CA. 이걸 어느 세월에 이 변수를 이걸 다 만들고 있냐고. 그 다음에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나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뭐 이것도 변수 이름 갖다가 반복문 돌리라고 하면은 못 돌릴 건 없어요. 만들 수 있긴 할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게 이제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자, 임포트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scikit-learn의 프리프로세싱 보면요. 폴리노멀 피처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얘가 독립변수를 2차항으로 바꿔줘요. 자, 폴리노멀 클래스를 써서 요런 형태의 회귀식을 꺾게 들어가고 네, 뭐 대략 이렇게 2차식 형태로 바꿔줍니다. 자, 쓰는 방법은요. 객체를 만들어요. 여기 디그리 2라고 하면 이게 차수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다 차수를 정하고 fit은 폴리점 p트랜스폼 종속 변수는 빼고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이, 높이, 두께 길이, 높이, 두께 이렇게 해서 fit을 걸면은 네, 이렇게 2차식 값들이 쭉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뭐가 뭔지 모르죠? 이 창에 대한 그 변수값 생성이에요. 그러면 각 변수별로 피처의 이름을 확인해야 돼요. 이름을 확인하는 방법은 poly.getPictureNamesOut 이라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쪼로로록 이렇게 변수 이름들이 출력이 돼요. 이거 두 개를 결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보시면 여기 1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상수항이 하나 추가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파라미터가 이제 자, 디그리하고 변환할 차수. 차수의 기본값은 2예요. 그 다음에 include
이게 이제 상수항을 생성할지에 대한 결정값인데 기본값이 true예요. 근데 상수항은 안 만드시는 걸 권장해요. 그러니까 상수항을 안 만들면은 여기 맨 마지막에 1이라는 필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false로 넣어주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기본값 true고 false 관장. 자, 그럼 이제 밑에서 변수 이름을 다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쪼르륵 만들어지죠.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묶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썼던 거에 넣어주죠. 자, 데이터 프레임으로 재구성을 합니다. X는 데이터 프레임. 위에서 만들었었던 요 핏. 이거 학습 객체랑 변수 이름 겹치니까 폴리핏으로 갑시다. 아, 폴리구나, 그냥.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만든 폴리핏을 걸어주고요. 컬럼스로는 요 변수 이름을 그대로 걸어주면은 그러면 2차식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자, 독립변수에 대한 그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중속변수도 따로 뽑아야죠. y는 오리진에서 무게. 이렇게 y가 떨어지죠. y도 5개까지만 출력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선형외기 분석을 돌려요. 자, fit은 my linear regression x하고 y 받았고요. 자, 결과가 떨어졌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전에 만들었었던 이 그래프는 그냥 C본이 갖고 있는 레그 플롯 함수를 써서 그냥 요 직선 자동으로 나오게끔 한 거지 우리가 직접 추정식을 갖다 만들어서 그려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직선밖에 안 나와. 곡선 기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럼 되게 삐뚤빼뚤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추정식을 통해서 직접 그 값을 뽑아갖고 직선을 직접 그려주는 게 훨씬 더 리얼하다는 거죠. 그거는 직선일 때는 알아서 직선으로 나오고 곡선일 때 알아서 곡선으로 나오니까 요 그래프 그리는 부분의 기능을 대수술을 한번 해야 돼요, 또. 일단 특별히 스케일링을 안 하고 그냥 2차식으로만 만들었을 때 우리 이거 예전에 그냥 예제했었던 적 있거든요. 자, 그때는 이제 결정계수에 대해서 94하고 91 나왔네요. 이때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나눠서 했었죠. 후연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 여기서 나눠서 할까요? 자, DF의 무게는 오리진의 무게라고 해서 여기 DF. 자, 여기 무게까지 추가했고요. 그럼 데이터 분할합시다. 오케이. 자, 데이터 나눠줬고, 이제, X 트레인, Y 트레인, X 테스트, Y 테스트를 줘서 분석을 다시 해볼게요. 자, 얼마나 잘 나왔는지 보려면은 이따가 요거 시각화도 한번 다시 그려봐야 될 거예요. 근데 막 예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크게 좋아지진 않아요. 지금 여기는 전에 우리가 스케일링까지 한 상태예요. 왜 얘가 더 좋지? 이럴 수가. 아니, 얘가 왜 더 좋을까? 자, 요거 스케일링도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stdf는 my standard scaler. df 걸고 y name은 무게로 걸어서 stdf를 뽑고 이 stdf를 가지고 데이터 분할한 다음에 이렇게 나눠진 것 같고 분석. 3. 별반 차이가 없네요. 에잉.
데이터가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네. 데이터가 몇 건 안 되다 보니까. 자,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일단 잠깐 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각화 부분에 대한 일련의 수술이 좀 들어가 줘야 돼요. 그 부분을 이제 다음 교시에 진행하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가 요거 재현하시면 됩니다. 코드는 지금 올라갔어요. 자, 지금 이제 이 창을 만드는 거를 이제 사이클런 API를 통해서 하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아까 첫 번째 예제는 그래프 그릴 때도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서 넣는데, 이번에 그래프 만드는 것도 조금 그 API를 통해서 그래프에 뿌릴 내용을 좀 뽑아내려고 해요. 여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줄 코드를 제가 좀 축소를 시켜 놓은 거고요. 일단은 밑에부터 봅시다. 변수에 대해서 다 출력하기엔 지금은 조금 낭비니까 하나만 잡아서 했어요. x라는 변수는 제가 미리 x트레인에서 길이를 뽑아놨고요. x 테스트에서 뽑아도 될 거예요. 그리고 y는 관측치, y 프리드는 예측치를 미리 뽑아놨습니다. 그러면은 관측치와 예측치를 이제 산점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지금 보니까 테스트 데이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레인 데이터로 한 것 같아요. 그치, 테스트. 이 산점도 그래프 위에 직접 추세선을 그릴 거예요. 이제 그 시본이 알아서 그려주는 그 추세선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추세선의 방정식을 뽑아내서 만들 거예요. 자, 지금 2차 방정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수를 미리 정합니다. 디그리가 차수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 X축의 변수, 그리고 그래프 Y축의 변수예요. 먼저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은 검증 데이터 관측치에 대한 추세선 좌표 얻기예요. numPy에 polyfit이라고 하는 함수가요, x와 y를 주고 차수를 정해주면 이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줘요. x에 대한 y는 x 제곱이라고 해야 되나요? y에 대한 x의 2차 방정식 생성을 해요. 자, x좌표의 최소값, 최대값을 뽑고요. 그럼 범위가 나오죠. np.lineSpace, 근데 뒤에 2가 없어요. 이거는 최소값부터 최대값 사이에 100개의 균이란 점을 쪼개요. 그러니까 min x부터 min x 사이에 점을 100개를 찍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상의 x축 좌표로 잡을 거예요. x의 범위 안에서 100개의 값을 생성을 해요. 자, 그리고 일단 방정식에서 개수를 뽑아서 y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v 트렌드가 x축 좌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T트렌드 1이라는 거는 Y축의 좌표가 돼요. 이게 관측치나 예측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이 길이에 따른 실제 Y값을 토대로 한 추세선의 좌표예요. 자, 요거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X값은 변할 일이 없고요. Y값은 이제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치를 뽑아요. 그래서 이 예측치를 놓고 X값에 따른 예측치의 추세선 방정식을 같은 식으로 또 만들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SB. 라인 플롯. 관측치 추세선. 그 다음에 여기 라벨 안 적어도 될 거예요, 아마. 그 점배기들이랑 색깔이 비슷해서. 여기 레드. 자, 위에 거는 관측치에 대한 추세선, 아래 거는 예측치에 대한 추세선인데 직접 넌파이로 방정식을 생성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시본이 찍어주는 것보다 좀 더 촘촘해요. 한 번에 안 되네. 잠깐만. 자, 위에는 테스트 데이터 같다 하고 밑에서 훈련 데이터 같다 계산해서 길이가 안 맞아서 일어났네요. 자, 위에가 이제 검증 데이터의 관측치에 대한 추세선 좌표, 그 다음에 밑에는 검증 데이터 예측치에 대한 추세선 좌표. 이렇게 좌표값 출력을 했어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추세선을 직접 구현한 산점도 그래프. 이렇게요. 위에 이게 왜 하나가 더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 하나 나오는 거 맞죠? 자, 이게 추정이에요. 이걸 이제 변수마다 그릴 수 있게끔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요만큼 코드는 똑같아요. 추세선 좌표값 얻는 거. 이제 주어지는 X값이 뭐냐, 그리고 X값에 따른 Y값이 뭐냐. 그거만 세팅해줘서 X랑 Y만 세팅해줘서 나머지 코드는 그대로 돌리면 이제 추세선에 대한 그 좌표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좌표를 하나, 둘, 이게 X고 이게 Y니까 X축에 요거 놓고 Y축에 이거 넣으면은 산점도에 대한 추세선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은 코드가 반복되면은 무조건 함수를 묶으세요. 자, getTrend라는 함수를 하나 새롭게 정의했고요. XY 데이터에 대한 추세선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X좌표, X 데이터. 얘는 Y 데이터. 한점도 그래프에 대한 X 데이터, Y도 한점도 그래프에 대한 Y 데이터. 이건 추세선 방정식의 차수.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게끔 한 거고요.
밸류 카운트는 x값, x데이터의 범위 안에서 간격수. 그러니까 100개 간격으로 이제 좌표를 찍겠다는 거고요. 자, V 트렌드는 X축 좌표, T 트렌드는 Y축 좌표예요. 그래서 요거 받아서 XY 받아서 차수 걸어서 방정식 뽑고, 만약에 X가 리스트면 최소값은 민, 맥스 함수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 같은 거면은 민이나 맥스 메소드를 써서 뽑아내야 돼요. 이걸로 간격 찍어내고 이제 추세선 좌표값 만들어서 튜플로 묶어서 리턴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리니어 레그레이션.py 여기서 우리가 만들었었던 이 레그레이션 요 결과 출력에서 기존의 레그풀로 출력하던 거를 주석으로 바꾸요. X 데이터에 대한 Y 데이터를 레그 플롯이 아니라 스캐터 플롯으로 바꾸고, 스캐터 플롯으로 바꾸고, X에 대한 Y 값에 대한 추세선 뽑아서 선 하나 그리고, 또 추세선, 예측치에 대해서 뽑아서 추세선 그리면은 그래프 그리는 게 보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아까 회계 분석할 때 그 유즈 플롯을 fails로 놓고 있는데 모듈에 들어간 것까지 이제 같이 확인할 거면은 모듈에 수정된 시각화 기능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유즈 플롯을 true로 바꾸면 이제 추세선이 2차 항으로 나오죠. 그래프 너무 크다. DPI는 좀 줄입시다. 네, 이렇게요. 자, 지금 이 모듈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util에서 getTrend의 차수 기본값을 2차항으로 나눴고 regression.py에서 getTrend 할 때 디그리 파라미터를 안 줬기 때문에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2차 그래프로 그려요. 그것까지 하려면은 여기 파라미터 하나 또 추가해서 여기 차수를 설정하는 부분도 넣어줘야 되는 거라서 거기까지는 일단 오늘은 손을 안 댔고요. 자, 그 다음에 2차항 생성하는 과정에서도 위에 코드 좀 올려보면은 여기 2차항에 대한 변수들 쭉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필드 이름 덧붙여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재변환하는 과정 들어가잖아요. 네. 이것도 함수로 묶어놓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한 거, 2차에 대한 피처 만들기, 그 다음에 마이 리니어, 여기에다가 차수에 대한 파라미터 추가해서 추세선이 직선으로 나오게 할 건지 곡선으로 나오게 할 건지 요거 조정하는 것까지. 네, 내일 요거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우리 지금 풀이 못하고 있죠? 네, 그거 풀이하면은 선형이 끝나요.
완전히 끝나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요거 보험료 예제도 보완을 좀 해야겠네요. 보완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해야겠네요. 내일 그렇게 진행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요는 이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 방정식을 직접 만든다.